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좋은 부동산 TV입니다. 저는 오늘 매물 현장 안내 방송이 아니고 여러분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쪽지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1차 시험에서 민법을 92.5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도 점수를 받고서 뭐 내가 92.5? 하면서 저는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시험용으로 공부했던 방법이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 아이패드 화면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씨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공부법은 저 같은 경우 인강을 들었는데 인강으로 듣다 보면은 이게 보통 1강부터 40강 정도가 있어요. 그럼 대략 테마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40테마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2개월에 걸쳐서 듣는 거거든요. 이거를 처음에는 일단 1강부터 40강까지 풀로 쫙 들어요. 쫙 듣고서 문제를 풀어봐요.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문제를 푼다. 문제 풀어보면은 이제 문제도 1번부터 40번까지 있거든요. 그럼 딱 풀어보면은 처음 풀면 한 50점, 60점, 높게 나오면 6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60점이 실력으로 나온 60점이 아니고 민법이 좀 감으로도 찍어지거든요. 처음 60점 맞았을 때 딱 생각해요. 공부 안 했는데 한 번 들었는데 60점 나왔으면 나는 실제에서 고득점 나오겠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법은 그냥 찍어도 한 4, 50점은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낮아져요. 50점, 40점, 저 같은 경우는 30몇 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가 쌓이면서 다시 이제 우상향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가는 건데 40번까지 풀어본 다음에 바로 채점을 해보면은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번호가 뭐 5번, 7번 틀리고 9번 틀리고 11번 틀리고 그냥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쭉 해서 한 10문제 틀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40테마 정도가 있다고. 그럼 그 40테마가 거의 한 테마당 한 문제가 나온다고 대략 보시면은 이 문제들에 해당하는 테마들을 다 표기를 해놔요. 예를 들어 뭐 비진이 표시에 대한 거면은 비진이 표시. 이게 테마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7번 뭐 차고에 대한 것. 그리고 9번 명의신탁. 11번 뭐 가등기담보법.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자기 틀린 문제를 뭐 10문제, 10문제, 20문제, 20문제 해가지고 이 테마들을요 인강 40개에서 이 테마만 들으세요. 이 테마만 다시 듣고 예를 들어 다 1시간씩이거든요. 거의 다 1시간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방 들어요. 2배속으로 들으면 30분 만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금방이니까 비진이 표시에 대한 거를 강의를 듣고서 바로 문제를 푸세요. 그날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면 거의 90% 이상 맞거든요. 왜냐면 방금 강의 듣고 또 이게 민법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한 테마씩 이렇게 끊어치기 하면은 점수가 훅 올라요. 훅. 자, 그날 바로 맞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차고에 대한 테마 강의를 듣고서 다시 또 문제 풀어요. 그리고 또 바로 문제 풀면 또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명의신탁 듣고 가등기담보법 들으면 이제 비진이 표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자기가 맞았던 경험이 있으면은 익숙해져요. 얘네를 공부해도 앞에 애들이 점점 더 흐릿했던 게 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해져 점점.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쭉쭉쭉쭉쭉쭉쭉쭉 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끊어치는 거.
대부분 인강 하시는 분들이 그냥 1월부터 2월까지 40강 듣고 또 3월부터 4월까지 또 40강 들어요. 그러니까 40강 들으면은 또 전에 1월 1, 2월 거 까먹고 또 5, 6월 들으면 또 3, 4월 까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끊어치셔가지고 본인이 적성 안 맞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파트에 대해서 자주 틀리면은 그걸 계속 일단 들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화면 좀 바꿔볼게요. 본인이 지금 이건 민법이 아닌데 공법 하여튼 제가 2차 과목 공부했을 때 남아있던 거거든요. 그 본인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공부 방법대로 해도 그래도 유독 나올 때마다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올 때마다 막 짜증도 나고 맥도 빠지고 하는데, 그 애들을 그 지문 그대로 이렇게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써놓으세요. 써놓고 그리고 이걸 진짜 자주 쳐다보세요. 그냥 이해한다 생각 말고 그냥 시험장에서 딱 시험지를 봤을 때 얘네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봤던 놈들이라서 맞을 확률이 올라가요. 자, 다 그 정도로만 목표 잡고서 그냥 계속 눈에 익히세요. 눈에 계속. 지금 저도 엄청 많네요. 이게 다 제가 2차 공부하면서 틀렸던 문제들이거든요. 전부 다. 맞아요. 저 같은 2차는 지금 제가 평균 74점 몇인가?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막 고득점은 아닌데, 여튼간 본인 틀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카톡 나에게 보내기에 다 작성해 놓으셔도 좋고, 그리고 저 같은 1차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카톡에다가 안 하고 그 어플 보면은 스크린 메모인가? 어플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잠금 화면에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틀린 거 문제 다 써놔요. 그 문제를 통째로 써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문을, 본인이 틀렸던 지문 써놓고 뒤에다 X, OX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방법이었고, 민법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1차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개론이랑 민법 풀려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보통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법 지문이 이건 좀 짧은 거밖에 없네요. 짧더라도 일단 민법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왜 민법을 어려워하냐면은 그 민법을 다 읽고 풀려고 해요.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지금 풀 수는 없어요. 저도 진짜 다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하나도 지금 문제를 못 풀겠는데, 대략 일단 요령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문제 풀 때 끝에만 먼저 읽어요. 일단 이 문제를 읽지 마세요. 문제를 읽는 게 아니고 각 지문의 끝에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나? 하고서 위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갑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 앞에 지문을 봐요.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도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렇게 뒤에를 읽었으면 앞을 봐요. 선관주의를 위반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 진짜 기억 안 나네요. 여튼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이게 이런 문제를 안 읽어도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법은 문제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지문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문제를 차라리 안 읽는 것이 함정에 안 빠져요.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지문만 읽고 그냥 쏙쏙 단어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 되게 기네요. 이것도 지문 다 읽으면 갑은 이거 진짜 정신 잃어요. 갑을 항상 나와서 다투는 게 민법 시험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갑을병정 다 불러놓고 니네 지금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농담이고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이것만 찾는 거예요. 이거 다 함정 다 치우고 얘네 둘이 계약명의 신탁 해당 하나만 찾고 뭐 해당하면 O. 두 번째,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또 그거에 대해서 위에 가서 찾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하고 나니까 되게 간단한 방법 같은데 제 이 방법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저 같은 경우 60점 시험이라서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65점 이상을 맞기 힘들게 해놨어요. 문제 전체 40문제사 한 문제당 2.5점 하면은 그냥 거의 한 70점 맞으면 좀 고득점에 속하도록 문제 배치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난이도를. 물론 시험 범위 안에서 끌고는 오는데 이 5개 지문 중에서 답 자체는 시험 범위가 되는데 나머지 4문제를 시험 범위 밖에 걸 막 끌고 오거나 아니면 민법 같은 경우 저쪽 깊숙이 있는 판례집에서 처음 보는 판례를 가져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시험장에서 보면은 시간 막 째깍째깍 타이머 가는데 멘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풀지 말라고 내놓은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그냥 틀려줘야지 되는데 다들 그거를 풀려고 시험장에서 계속 머리 싸매요. 이거 뭐지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쓸데없는 이 틀리라고 낸 문제에 집중을 한다고 시간을 소비해서 정신력을 소비해서 뒤에 평소 알던 문제를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차피 합격률은 거의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합격은 할 수 있게 문제를 내놓는다고 해요. 출제위원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시험지 딱 받으면은 본인 아는 문제만 다 풀어요. 그거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패스하던지 패스 안 하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침에 딱 시험 보러 갈 때 오늘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3번으로 찍어야지 하고 가요. 이렇게 3번 그냥 뭐 마음에 드는 번호로 해서 3번으로 갔는데 딱 시험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왔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3번 찍어야지 하는데 이때 또 정말 미치겠는 게 뭐냐면은 3번은 절대 답이 아닌 게 확실한 거야. 네, 절대 이거는 내가 이 문제는 모르지만 절대 얘는 답이 아닌 거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멘붕에 빠져요. 1번, 2번 또 당연히 다 모르죠. '그래도 그냥 3번 찍고 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딴 거 아무거나 겐토에 가서 찍고 가시던 다른 거 아무거나 그냥 찍고 가시던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환장하는 경우 하나는 1번 알고 2번 알고 3번 알고 하는데 4번 5번 얘네 둘이 진짜 헷갈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도 이거 얼른 찍으세요. 근데 꼭 찍고 나오면은 여기 답 없다, 여기 답 없어요, 엉뚱한데 여기 답이 있구나, 그래요. 이것도 진짜 눈물 나는 경우고. 자, 일단 여기까지 짧게 할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 메모해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방법이 객관적인 방법은 아닌데 이 방법이 시간 절약하기도 좋고 그리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일단 제가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믿어주시고 이 공부 방법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